고. 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30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땅 부자는 있어도 집 부자는 없다, 이런 주제로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환경비즈니스 신문의 안옥희 기자가 2월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10조 베팅,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신사옥을 105층에서 105층이 아닌 55층으로 짓는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79,342 평방미터 24,000평을 10조 5,500을 써내서 현대차그룹이 삼성전자를 꺾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105층 569m 1개동과 저층 4개동으로 지을 예정이었으나 55층짜리 2개동과 저층 4개동, 그래서 총 6개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경기일보의 황남근 기자가 1월 2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인천에서 강남 30분 GTX D 노선 Y자형 그리고 GTX E 노선을 확정했다. 인천시가 환영을 했습니다. 1월 2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광역교통혁신 패키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GTX-D 노선은 장기역 인천공항 이 터미널역에서 각각 시작하여 경기 시흥을 거쳐 서울 강남을 통과해서 두 개의 종점인 팔당역 그리고 원주역을 연결하는 Y자 노선의 대규모 광역교통망 프로젝트입니다. GTX-D 공통 노선은 부천 종합운동장, 광명시흥역, 가산 디지털 단지, 신림, 사당, 강남, 삼성역이 공통 노선이고, 기점 1은 장기, 금단, 계양, 대장이고, 기점 2는 인천공항, 영종, 청라, 가정, 작전입니다. 그리고 종점 1은 잠실, 강동, 교산, 팔당이고, 종점 2는 수서, 모란, 광주, 곤지암, 이천, 부발, 여주, 원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TX E 노선과 F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 국제신문의 박태우 기자가 2월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동결, 9연속 동결.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9번째 연속 동결로 3.5%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머니 S신문의 정영희 기자가 2월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국토부 대치동 엄마아파트 통과 GTX-C 노선 설계 변경 반영 안 했다. 현대건설이 곡선 반경을 최대한 줄여 아파트
단지 통과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설계 변경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설계 변경의 기술적 검토 등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실시 설계 승인 고시를 하려면 착공식도 못했을 것이다. 삼성역에서 양재역 구간은 전체 노선의 일부로 착공 후 엄마 아파트를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의 배양진 기자가 2월 2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1, 2등급도 개발 허용. 윤 대통령 그린벨트 화끈하게 푼다. 울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좀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사는데 불편하면 또 풀 건 풀어야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데일리안의 배수람 기자가 2월 2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앞으로는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매일경제신문의 김유신 기자가 2월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옆집도 떼돈 벌었대. 전국 땅부자 확 늘까. 자투리 농지 제한도 확 풀기로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는 도시 공간 구조를 왜곡하고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환경 등급 1, 2등급 해제는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죠. 지역에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면 최대 10조 원 수준의 직접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전일보의 이태희 기자가 2월 2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에 대해서인데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에서 송산 구간 90km의 주요 공사를 완료했고 22일 오후 3시부터 전차 선로에 25,000V 전기를 공급, 올해 10월 개통 이전 1차 운행 시험을 위한 사전 점검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한국경제신문의 최수진 기자가 2월 21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울산에서 다시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다.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도 경사도로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겠다.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헤럴드 경제신문의 박로명 기자가 2월 2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4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만료. 또 6월엔 삼성동, 대치동 등 기한 도래한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원정 매입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갭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작년 4월보다 높은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할 강력한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서울 아파트 분양가 1위 지역은 어디냐? 1위는 강남구로서 평당 4,800만원, 2위는 서초구로서 평당 4,500만원입니다. 서울은 평당 분양가가 4천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부자들은 상속세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합니다. 100억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무려 60억입니다. 상속세가 무서운 거죠. 110 대책 때문에 서울 전역은 재건축, 재개발에 난리가 났습니다. 조합 설립하는데 10년이 걸리고 안전진단하는데 또 10년, 관리처분 인가받는데 10년, 이렇게 30년이 걸렸습니다. 신통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은 없어졌고 조합 설립, 관리처분 20년이 6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구 지정과 상관없이 추진위가 바로 조합 설립하고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서울은 아파트 분양가가 3천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종로구 조합 땅의 경우 3천만 원인데 우리 땅은 평당 600만 원입니다. 서울시 고도 제한이 15층에서 20층으로 풀렸습니다. 네 곳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서울 남산 일대와 북악산 일대, 북한산 일대, 여의도 일대입니다. 대공 방어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강남에서 동탄까지 50km 거리고 강남에서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거리가 50km 거리입니다. 서울 시내에 일자리가 많은 곳 3대 직장, 즉 종로, 광화문 일대, 그리고 여의도 일대, 강남 일대입니다. 대기업들은 종로구, 광화문 일대를 떠나지 않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하기를 53년 만에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대박이다.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창동과 성북동에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대기업은 종로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림동 12-13구역 2,700가구를 재건축하는데 민주당의 구의원인 김모 의원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고 조합 설립 전에 자투리 땅 30평을 3억 2천에 사모아가지고 프리미엄이 5억 5천이 붙었습니다. 서울 면적이 1억 8천 평인데 여의도 면적이 87만 7천 평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837배 그린벨트 7억 3천 평이 해제가 됩니다. 1, 2등급도 해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로구 서울시내 한복판 대지 30평이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요. GTX와 신분당선 그리고 강북 횡단선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공법상으로는 대지고 강북 횡단선이 거리가 50km고 급행과 완행으로 앞으로 운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인 땅 부자는 있어도 집 부자는 없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의 성공 공식을 따라 해야 한다. 첫째,
최상위권의 부자 및 대기업들이 아파트 투자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지요. 둘째, 토지를 알면 어느 곳의 집값이 오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토지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는 용적률 차이입니다. 토지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용도 지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사줄 사람 입장에서 토지를 봐야 합니다. 다섯째, 용도 지역을 알면 이미 반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얼마나 크고 높게 지을 수 있을지 정해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토지 투자 성공 비법. 향후 입지가 좋아져 매수자가 풍부해질 지역을 찾자. 여덟 번째, 주변 건물을 유심히 보면 토지 안목이 높아진다. 아홉 번째, 합필, 분필, 토지의 가치를 높인다. 먹기 좋은 떡이 잘 팔린다. 열 번째, 가치가 낮으면 싼 가격이 무용지물이다. 11번째, 원하는 행위가 가능하면 굳이 비싼 땅을 살 필요가 없다. 12번째, 황골 탈퇴. 팔자가 바뀌는 농지가 있다. 현재는 농업진흥 지역임에도 훗날 농업진흥 지역이 아닌 땅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헥타르, 즉 9,075평 이하로 남은 짜투리 지역,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헥타르 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도시지역 내 경지 정리 안 된 농지, 농업진흥 지역과 자연취락 지구가 중복된 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 용지. 13번째, 전국토의 65%인 산지가 투자의 보물입니다. 제대로 투자하면 큰 돈 되는 것이 바로 산지입니다. 이상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제302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